저는 러시아 민담 가지고 왔는데요. 민담. 네, 민담, 민화. 이걸 가져오게 된 게 순전히 저의 착각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러시아에 관련된 착각 3종 세트가 있는데 3종이나? 첫 번째는 소련이 어렸을 때 당연히 그 소련 자체로 영단어거나 그 나라의 이름인 줄 알았었거든요. 중학교 때 가서 소비에트 연방의 약자라는 게 그 련이 한자의 연이었을 줄이야.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착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이름이 미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르가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제대로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서 우주정거장에다가 썼지? 라는 의문을 혼자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몇 살 때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오, 맙소사. 네. 근데 이제 러시아 말로 이게 세계 또는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공동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착각이 두 개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럼 내가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왠지 그 그림책이나 전래동화 봤을 때 처음 알았을 것 같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세계 전래동화 이렇게 읽다 보면 맨 끝에나 처음에 뭐 러시아 민화 집중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나 그 이야기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부풍이 준 보자기라는 그림 동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정말요? 그래서 프레벨에서 나온 그림책이 아까 윤 선생 나오고 프레벨 나오고 네. 그래서 프레벨 그림책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나온 동화 중에 제가 무지개 아저씨랑 부풍이 준 보자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풍이 준 보자기는 이제 어떤 소년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창고에서 빵이 아니고 되게 이국적인 이름이었었는데 그거는 까먹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이제 밀가루를 가져와라고 하면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에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풍이 이제 밀가루를 다 이렇게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알아요. 그래서 한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3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다 날아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소년이 부풍한테 따지러 갑니다. 그런 그 따지러 가면 부풍이 그때마다 이제 선물을 주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자기 식탁보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풍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것 같은데 밀가루를 얻고 보자기를 잃었다. 아니 부풍이 그 밀가루를 먹을 것도 아니고 왜 창문에 닫아놓지 않았는가? 어쨌든 저는 그게 이제 러시아 민화인 줄 알고 네. 이제 러시아 민화집을 샀어요. 그래서 목차를 확인해 보니까 학이 주는 선물 말, 식탁보, 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프레벨 거라는 게 이제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네. 이상하다 부풍이 아니고 학이 왜 나오지? 막 조금 다른 변형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덜컥 산 거예요. 네. 읽어보니 결은 약간 비슷한데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이렇게 해서 검색해봤더니 노르웨이 민화더라고요. 저런. 그래서 대충 북쪽은 맞는데. 대충 북쪽은 맞는데 러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아는 거 한두 개는 있겠지 하고 그 민담집을 읽어봤는데 아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바야가 뭐 이런 거는 알잖아요. 바바야가 나온 이야기를 몇 편 봤는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만나시는 분. 네, 처음 만난 러시아 민담 이런 기분으로 책을 완독을 하고 왔고요. 네. 여러분에게 이제 민담은 뭐 전래 동화와 비슷하니까요. 네. 민담의 큰 아래에 전래 동화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는 이제 2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부풍이 준 보자기는 아니지만 학이 준 선물 말, 식탁보, 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은 비슷하고요. 원래 전래동화가 좀 비슷하잖아요. 네. 옛날에 네, 어머니와 바보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바보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완두콩 새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완두콩 새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집 앞에다가 심고 싹이 트고 이제 완두콩이 깍지가 만들어지고 열매를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이 와서 그 완두콩을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황무를 이렇게 잡고 이 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럼 이제 보통 딜이 들어오잖아요. 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학이 이제 말을 한 마리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말에게 서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필요 없으면 그만이라고 말을 해라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바보가 말에게 서라라고 하니까 은으로 변해서 이렇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이렇게 보면서 깔깔깔 좋아하다가 그만하니까 다시 이제 말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주면서 어머니 절대로 서라라고는 하지 말고 그만이라고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엄마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왜 서라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해서 서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봐요. 그럼 이제 은으로 막 이렇게 변해서 흩어지면 은을 적당히 이제 쓸어 모으고 이제 다시 그만하면 이제 다시 온전한 말로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부를 떼어다가 쓰고 남은 은 조각만 다시 말로 되고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식으로. 말이 작아지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뭐 느낌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살림에 보태 쓰고요. 네. 또 이제 바보는 어머니가 그걸 했는지 맞는지 신경도 안 쓰고 완두콩을 이렇게 재배하러 갑니다. 재배하러 갔는데 또 아니 그 학은 잡혔으면 딴 데로 갈 일이지 또 와서 이렇게 완두콩을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학은 맞아요? 학 첫째, 학 둘째. 그런가? 우리 눈엔 다 똑같은 학으로 보였는데 네. 그 집안 입맛은 다 똑같아서. 그래서 또 잡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식탁보를 줍니다. 그 부풍이 준 선물에서도 이제 식탁보였는데 네. 식탁보를 이렇게 펼치면은 한가득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이제 한 식탁 안에 다 차려지고 네. 이렇게 덮으면은 음식들이 사라지는 언니 내가 가지고 싶은 거다. 너무나 갖고 싶은 최성의 아이템인데? 그쵸. 그런 식탁보를 줘서 또 바보는 보면서 깔깔깔 좋아하다가 어머니를 드리고 네. 어머니 또 이제 펼쳐보시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선물은 3번까지 주잖아요. 또 완두콩을 쪼아먹고 있는 학을 잡았더니 아니, 이쯤 되면은 그냥 선물을 주고 싶은 츤데레 같은 게 아닐까. 학이 그냥 주긴 좀 그러니까. 학의 의도였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뿔을 하나 주는데 네. 이제 뿔 밖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라고 말을 해서 뿔 밖으로 했더니 건장한 청년 2명이 나와서 바보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맙소사. 흠씬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제야 이제 학이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어. 이제는 뿔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니까 뿔 속으로 하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다시 들어가거든요. 앙심을 품고 그렇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뿔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절대로 뿔 밖으로라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바보 녀석. 바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궁금한 어머니는 이제 또 뿔 밖으로 하다가 어머니도 안타깝게 이제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맞으시고요. 아니 이런 폭력적인 소리를 네, 다행히 밖에 있던 바보가 얼른 돌아와서 이제 뿔 속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청년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제 뭐 식탁보도 있고 말도 있으니까 집안 살림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는 사람들, 친척들, 뭐 이웃들 다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여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말도 보여주고요. 아 바보라서. 네, 설아 하니까 이제 말이 은으로 이렇게 막 변하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이렇게 모으는데 그만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보통은 이제 한 마리 말로 돼 있었는데 꼬리가 이렇게 된 거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누가 이렇게 잘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식탁보들 펼쳐놓으니까 음식이 한가득 나와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면서 야 더 보여줄 재주 없어?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아 사람들 못했구만. 그럴 때 우리한텐 뭐가 있다? 뿔이 있다. 그래서 뿔 밖으로를 외치니까 이제 그 바보와 어머니를 놀리던 사람들은 그 청년 2명한테 흠씬 맞고 네, 말꼬리랑 나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오. 어머니와 바보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뿔도 나름의 쓸모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죠. 요새 세상이 흉흉하니
저는 식탁보가 너무 탐나서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식탁보만 있으면 돼. 네. 차려주고 설거지도 다 해줘. 아니 이런 메뉴의 다양성은 모르겠어. 펼치면 러시아 음식만 나오는 거다. 그런가? 그래서 되게 어린 마음에도 이제 식탁보 이렇게 펼치면 부풍이 준 선물에서도 음식이 한가득 이렇게 차려주니까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먹는 거 먹는 거 이야기를 이야기. 좋아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부풍은 없지만 회오리 바람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 새왕국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옛날 어느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밑에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표트르, 둘째는 바실리, 셋째는 이반. 이반이라는 이름은 러시아 전래 동화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바보 이반일 때도 있고 왕자 이반일 때도 어쨌든 있고. 주인공이죠. 이제 어느 날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산책하고 있던 왕비를 낚아채서 가버린 거예요. 보쌈이다. 네. 그래서 왕은 굉장히 슬퍼하지만 이제 혼자 아들 셋을 키워냈고요. 네. What? 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네, 바로 가시지는 않더라고요. 알린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이고 세상에. 네, 이제 왕자들이 장성하자 이제 니들이 좀 어머니를 구해와야 되지 What? 않겠니라고 하면서. 2차 충격. 아니 진작에 구하러 가야지. 거기 병사 같은 게 없는 왕국인가 보다. 국정일이 바쁘셔서. 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이제 차례대로 떠나고 네. 이제 형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셋째도 떠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아버지가 처음엔 만류를 하다가 또 형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셋째도 같이 가게 되는데요. 네. 셋째가 뒤늦게 이제 합류하니까 첫째랑 둘째 형은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어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야 하는데 이 둘이 이제 겁도 나고 저기까지 네. 어떻게 올라가지 싶어서 망설이고 있는 걸 그럼 형들 제가 다녀올 테니 뭐 3달 넘어도 안 돌아오면 왕국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이제 이반은 산을 탑니다. 네. 그렇게 높은 산을 한 달 동안 오르고 또 올라서 동으로 된 궁궐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아하. 네. 궁궐이 3개 있을 빌이구나. 그렇지. 동이 있으면 은과 금이 나오겠구만. 아니야 여기선 4개가 있어. 반전. 네, 동으로 된 궁궐 앞에는 이제 무시무시한 뱀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 앞에 동으로 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물을 퍼서 먹였더니 되게 온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궁궐 들어가서 그 안에 회오리 바람에게 갇혀있던 동의 여왕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모르는데 저희 언니는 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래도가 이 관공서도 아니고 죄송한은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꼭 미루지 않습니까? 연결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차례대로 같은 방식으로 은혜의 왕국, 금의 왕국을 다 방문하게 되고요. 동해의 왕국이랑 은혜의 왕국은 그냥 여왕이라고 묘사가 네. 돼 있었는데 금의 왕국은 아름다운 엘레나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엘레나도 이반처럼 러시아 전래 동화에 자주 쓰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녀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름다운 엘레나의 도움으로 이제 동은 황금까지 왔으니 그 다음 높은 단계는 뭘까요? 다이아몬드. 그렇지. 플래티넘이라고 할 뻔했다. 게임에서는 보통 그럼 브론즈, 실버, 네. 골드, 플래티넘. 골드 다음 플래티넘 아닙니까? 그러네. 그 시대에 플래티넘을 재련한 기술은 아하. 없어. 네. 제가 시대를 못 따라갔네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어머니를 가둬놓은 다이아몬드 궁전으로 가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은 마시면 힘이 엄청 세지는 그런 물과 마시면 약해지는 물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힘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기지로 그 두 물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무사히 회오리 바람을 물리치고 어머니도 아름다운 엘레나도 은혜 여왕도 동해 여왕도 다 구출을 하게 돼요. 이제 높은 산에 있었으니까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땅끝까지 이어지게 해가지고 어머니랑 이제 거기서 받은 보물이랑 여왕들이랑 다 이제 내려보냈는데 네. 산 밑에는 누가 있죠? 형들이. 그쵸.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있고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보물과 이제 아름다운 여왕들을 보고 야
그냥 우리가 했다고 하자라고 하고 천을 이제 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아래서 끊는다고 해서 못 내려오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쵸. 그리고 끊어봤자 그 높이가. 그래서 어쨌든 형들이 끊어서 이제 이반은 울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홀로 산 위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다 내려오셨죠. 어머니는 알잖아요. 막내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거. 그러네. 그래서 산 위에 혼자 보내게 된 이반은 어느 날 이제 창가에서 피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고요. 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피리나 불어보자 하고 이제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불면 당연히 이제 시종들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뱀이 나올 줄 알았다. 아,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종들이 튀어나와서 아,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좀 배가 고픈데? 하니까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좀 피곤해서 자야 될 것 같은데? 하니까 최고급 침대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라딘 지니는 쪼잔하게 3번이지만 이 피리의 시종들은 무한대로 애국의 스케일은 다르다. 그렇지. 네, 그래서 니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회오리 바람을 모시던 시종들인데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산 내려가자. 그렇죠. 그럼 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순간 이제 왕자는 고국에 있는 시장에 이렇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이동. 그치. 그 시점에서 그냥 시종의 힘을 이용해서 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장에. 그렇죠. 왕자는 여기서 구두방에 취직을 해요. 아니 잠깐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시종들인가요? 구두방에 취직을 합니다. 왕자가 혹시 바보라는 글적은 아니죠? 러시아 민담에서 바보 이반이 왕자 이반이 되기도 하고 둘이 조금 헷갈리는 속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 이 악물고 있습니다. 네, 구두방 주인이 너 구두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 재료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이제 왕자는 피리를 불고 시종들에게 혹시 구두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재료들을 보여주면 이딴 걸 재료라고 하면서 시종들이 굉장히 그걸 날려버리고 정말 최고급 재질로 새롭게 구두를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두방 주인한테 보여주면 오케이 너 합격하고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거든요. 아니 무슨 대체 피리로 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네 여튼 퀘스트를 차근차근 깨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반이 만드는 그 최고급 구두는 너무나 최고급이어서 구두방 주인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팔아치웠고요. 그 팔아치운 신발은 왕국에서 이제 첫째 왕자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아름다운 엘레나 손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엘레나는 보고 이거는 산 위에 그 종령들만 만들 수 있는 수준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수상하게 여겨서 이제 구두방 주인을 부르죠. 그러면서 당신 구두 실력에 대해서 들었다. 내일까지 내가 이제 예식에서 신을 구두를 온갖 보석을 장식해서 가져와라. 근데 내 치수는 재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신 내일까지 못 가져오면은 넌 교수형.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방 주인은 막 이렇게 울면서 어떡하지. 내일까지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내일 나는 틀림없이 죽을 테니까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자. 술을 이렇게 막 마셔요. 술을 신탕 마시고 이제 자기 구두방으로 돌아온 주인은 이제 이반에게 야, 네 구두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막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자는데 주인이 자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반은 시종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엘레나가 요구한 구두를 만들죠. 구두방 주인이 다음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정말 엘레나가 요구하는 이제 구두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반은 주인님 기억 안 나세요? 어제 저랑 같이 만드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정신조종? 그러면 구두방 주인은 그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엘레나에게 이제 구두를 갖다 주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엘레나가 계속해서 그러면 뭐 최고급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치장된 뭐 결혼식 예복을 만들어 와라. 구두방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내일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요. 구두방이라면서. 다음 퀘스트는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궁전을 가져와라. 단 내일까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궁전. 네. 잠깐 궁전을 만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궁 옆에다 이렇게 그 궁전을 터는 건설하여라.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주인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이제 술에 취해서 잠든 틈을 타서 이반이 열심히 이제 시종들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궁전이 정도가 생기면 네. 왕이 갑자기 자기 왕궁 옆에 궁전이 생겼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궁전을 방문하면서 구두방 주인도 만나고 결국 이반도 만나서 이반과 만나게 된 왕은 이제 진실을 깨닫고 이제 형들을 처벌을 하려고 하지만 이반은 착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고요. 네, 오해를 푼 왕자 이반은 아름다운 엘레나와 결혼을 하고요. 형들도 각각 은혜 여왕과 동해 여왕과 결혼을 하고 구두방 주인은 장군 칭호를 받습니다. 장관도 아니고 어째서 장군이죠? 군인이잖아요. 제너럴. 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도 그 잔치에 참석해서 꿀과 술을 마셨지만 수염을 따라 흘러내릴 뿐 목구멍으로는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이 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뭐야? 이게 모두 꿈이었다? 네, 이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러시아 전래 동화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소개해야 됐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일단 민담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죠. 뭔가 결여가 되고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웅이 이런저런 퀘스트를 깨면서 모험을 겪고 이제 돌아와서 행복해지는 네, 그런 전형적인 서사를 가지면서도 러시아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구두방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에 했는데 들었어요? 네. 엘레나는 이제 이거가 이반이 정령들 도움을 받아서 만드나 보다 해서 그거를 좀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 네. 구두방 주인을 이용을 한 거지만 사실상 구두방 주인으로서는 협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구두방 주인으로서 너무 부당한 요구를 이렇게 받고 울상이 돼서 돌아오면 친구들이 야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기랄 기독교도에 적이 나타났어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내일이면 사지가 찢길 거야 막 이렇게 우울해하면 친구들이 야 사람은 저녁보다 아침에 지혜로워진대 일단 마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고요. 숙취가 있으면 지혜롭기 힘들 텐데. 네, 그렇게 진탕 마신 후에도 포도주를 한 통을 들고 이렇게 집에 와요. 네. 그래서 이반한테 사람들이 오면 내일 아침에 날 깨워줘. 일어나자마자 난 이 포도주 한 통을 다 마실 거야. 그 사람들은 취한 사람을 처형시키겠지? 막 이러면서 잠이 들거든요. 너무나 친숙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무엇까지 친숙하죠? 내일은 내가 처리하겠지 뭐 이런 마인드. 굉장히 친숙해서 뭔가 구두방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후반부를 계속 봤고요. 다행히 왜 장군인지 모르겠지만 장군의 칭호를 받았다고 해서 흡족하게 이야기를 읽어내렸습니다. 구두방 주인한테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네. 제가 본 책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세계민담 전집 러시아 편이고요. 러시아가 영토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세계 1위죠. 그래서 동쪽 끝, 서쪽 끝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동쪽 서쪽 다 가지고 있고 몽골 지배기도 길고 해가지고 이제 다민족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그 영토마다 좀 문화 색깔이 다른데 그 중에 이 책은 이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이제 유럽 러시아의 민담을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유럽이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발전을 했듯이 러시아도 10세기에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삼은 이후에 아직까지도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에 있는 나라고요. 네.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조금 탄압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탄압은 없고 오히려 푸틴은 정교회 쪽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세기 이전에는 슬라브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고신 뇌신 페룬 그리고 회오리 바람신, 아궁이신, 질병신 뭐 이런 신들을 믿었어요. 실제로 회오리 바람 신이 있는 네네. 거군요. 근데 아까는 이제 회오리 바람이 왕비를 납치해 갔잖아요. 이런 문화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민간 신앙에 있던 그런 신들이 그 위치가 격화돼서 악마나 악역으로 남아서 이제 민간 설화에 남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거는 저희 악마편을 들어보시면 네. 자세한 소개는 없겠지만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악마편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지역신들이 악역으로 남게 됐는데 이런 구비 문학마저도 11세기, 12세기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이교도의 문화다 하면서 우화를 서술하거나 이야기꾼들이 이제 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금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야기들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이야기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구비 문학이니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남게 되고 이제 17세기 말부터 표트르 대제가 서구화를 추진하고 전통적인 종교관에서 탈피해서 세속적인 문화와 합리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종교적인 교훈적인 이야기, 신의 말을 잘 듣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읽고 즐길 수 있는 유희거리의 이야기가 발전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서술 문학들이 그때까지도 이어져 왔던 민담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는 러시아가 이제 민족주의 색채를 띠게 되는데 우리 민족의 전래동화, 민담을 좀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각 지방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채록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러시아 민담은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민담들이 그렇듯이 비슷비슷한 게 좀 있잖아요. 네. 심지어 동양의 전래동화와 서양의 전래동화도 좀 비슷한 코드들이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러시아 민담도 유럽과 많은 이야기가 겹치게 되고 네. 뭐 특히 뭐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됐던 뭐 오디세이나 이런 이야기의 영향을 받은 영웅들의 모험담, 서사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조금 독자적인 특징을 몇몇 개 갖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민담에 자주 나오는 주인공 이름으로는 이반 왕자, 바보 이반 아무래도 둘이 동일 인물인 것 같고 그거랑 아름다운 엘레나, 현명한 바실리사 뭐 이런 인물들이 자주 나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반이 주인공이고 아름다운 엘레나나 현명한 바실리사는 좀 조력자로 많이 나오고요. 바보 이반을 이제 영어로 바뀌었을 때는 이반 더 풀이거든요. 네. 근데 풀이 이제 바보라는 뜻도 있고 광대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라기보다는 여기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게으르다던가 조금 모자란 형태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이반으로 부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쉽게 생각해서 러시아 민중들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악역으로는 바바야가라는 노파인 마녀가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처음부터 악역으로 주인공이를 회방 놓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바바야가의 물건을 주인공이 필요해서 바바야가를 속여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떠나면 그 주인공은 막 무섭게 쫓아오는 그래서 절구를 타고 이렇게 쫓아오시거든요. 절구를 네, 타고 절구를 타고 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쫓아오시는 굉장히 무서운 사파 같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노파가 있기도 하고 불사신 코시체이로 죽지 않는 마법사로 특기는 납치입니다. 주로 많이들 왕비나 공주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가두고 주인공이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런 악당으로 나오고 뱀도 자주 나오는 악역 캐릭터 뭐 그런 사악한 짐승으로 많이 나오고 뱀 자체는 기독교 문화에서 워낙 그 악마의 상징으로 네.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주 쓰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특이했던 건 나라 이름이 좀 특이했었는데 아홉의 세곡절 나라, 열의 세곡절 왕국 뭐 이런 이름들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세곡절이라는 게 열의 세제국 나라를 지금 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뭔가 숫자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서구적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가상의 나라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랑 관계해서 어떤 이야기든 전래동화나 이런 건 좀 허구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민담은 그걸 더 강조하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데 러시아 속담에 이야기는 만든 것이며 노래는 진실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네. 그래서 민담은 허구고 옛날 이야기다 이런 인식이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건 가짜야 이런 거를 공통으로 납득한 후에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확고하게 나타나는 게 이야기 구조에서 이야기 시작과 끝이 좀 정형화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이야기도 옛날에로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유독 이제 어느 한 왕국에 머나먼 나라에, 그리고 아까도 열의 뭐 7절 나라에 이런 식으로 시간의 불확실성보다는 공간 배경을 확실하게 불확실하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더 구조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에 마시는 그렇죠. 술이 네. 흘러내렸던 것도 네, 결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 참석해서 뭐 꿀이 든 술을 마셨지만 술은 수영을 따라 흘러내릴 뿐 목구멍으로는 한 모금도 넘어오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오히려 참석했다라고는 하지만 술이 이제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반어적으로 이 화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또 약간 이게 구비문학이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을 내면서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걸 청자에게 알려주면서 나는 목이 타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네, 드시오. 그런 술이나 물을 얻어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적인 마무리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구비 문학이니까 운율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마법적인 일이 일어날 때 주문도 이제 가끔 번역을 그런 라임들이 있었던 거 주석을 달아서 보여주셨는데, 그런 라임을 맞춰서 운율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어떤 나라 문학이든 그렇듯이 좀 바로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 네.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오랜만에 전래동화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MSG를 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MSG를 쳤다기보다는 굉장히 생생한 날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가공하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다듬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면 이제 이야기의 원석을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옛날 전래동화들 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들었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이번에는 선인장님이 러시아를 다녀오는 바람에 러시아를 주제로 했으니까 저희 다음에 또 누군가가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나라 특집으로 네, 그 나라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